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자산 쪽에서 굉장히 전문가분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오태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우연히 비트코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가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비트코인 투자, 네, 강의, 지필 네.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우연히 비트코인을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아, 우연히. 외신에서 그 마운트 곡스라고 예. 거래소가 네. 해킹을 당했거든요. 네. 외신으로 영어 공부하려고 보고 있는데 아, 영어 공부하시다가. 바보들이다라고 막 그렇게 외신에서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바보네.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 민간인이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 당시 마운트 콕스에서 비트코인 자체를 바보다라고. 마운트 곡스가 이제 세계 최대의 거래소였어요, 당시에. 근데 해킹을 당해가지고 폐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바보들이 바보짓 했다라고 바보들. 이제 한 거죠. 아,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비트코인을 접하게 됐고 공부를 네.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선물 받았어요. 짜잔. 이게 되게 만져보면 좀 빳빳하고 거기다 여기가 또 금색 반짝반짝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몰라요. 오늘 오태민 교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인데 약간 로또 같은 느낌. 로또보다 더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훨씬 더 높죠. 높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이것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올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나온 뉴스가 이제 비트코인이 올해 반감기다. 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렇습니다. 쭉쭉쭉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강세 모멘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왜 있고 이게 왜 호재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반감기라는 말 자체는 원래 방사능 물질이 반감기가 있죠. 맞아요. 우라늄 같은 거. 그렇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도 그 용어를 따와서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그 방사능 물질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코인이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게 한 1960만 개가 나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네. 처음에 4년 동안은 50개씩 나왔어요. 10분에 50개. 그러다가 4년 지나서는 반감이 돼서 10분에 25개가 나왔고요. 또 반감이 돼서 12.5개가 나오다가 지난 반감이 되고 나서는 6.125개 나오고 있는데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반감이 돼서 3. 얼마가 나올 거예요. 또 4년 동안.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팍팍 줄어들잖아요. 네. 채굴량이. 채굴자들이 사실은 이제 발행자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도는 거고요. 새로운 코인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통로를 갖고 있는 게 채굴자니까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으니까 수요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2배가 오르죠. 그러네요. 근데 그냥 2배만 오르지 않았고요. 지난 3번의 반감기 때 보면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20배. 뒤에 하나 공이 더 붙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너무 질량이 작았으니까 그때는 40배, 50배도 올랐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 반감기 때가 저점 대비 20배 올랐었어요. 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더 질량이 커졌으니까 네. 20배가 다 못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의 기대감은 10배 정도는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데 채굴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그게 약간 궁금해요. 아, 네. 비트코인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화폐라고 말한다면 네.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찍어내는 달러나 우리나라가 찍어내는 원화는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그죠. 막 네. 물가 가치가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화폐 가치 떨어지고. 맞습니다. 화폐가 계속 발행되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고요. 2,100만 개가 지금부터 1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완료가 돼요. 네. 근데 왜 반감기가 4년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누가 이렇게 지휘하는 게 아니고요. 네.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못 고쳐요. 어려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에 누가 가지고 있지도 모르는 컴퓨터에 14,000대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서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컴퓨터는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비트코인 양을 늘리면 저는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아웃돼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죠. 그렇게 프로그램된 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뭔가 담합 같아, 제 느낌에는. 담합. 네. 일종의 그럴 수도 있죠. 네. 블록체인 원리가 그런 겁니다.
블록체인 원리가 이게 비트코인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또 블록체인 원리까지 알아야 되고 좀 어렵긴 하네요. 어쨌건 반감기. 네네. 반감기여서 올해가 반감기여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좀 무거워진 감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4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배까지는 갈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이고.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을 저도 해보면 저도 네. 10년 동안 이제 관찰을 해왔고 제가 이제 맞이하는 이제 세 번째 반감기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2014년도에 비트코인 접했을 당시 그때 당시 시세가 어땠어요? 제가 산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 됐고요. 50만 원. 그러면 네. 달러로 하면은 달러로 하면 한 300달러, 200달러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300달러. 네. 네. 그게 이제 2013년 12월에 1000달러를 찍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3년 동안 아주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오랜 빙하기가 됐죠. 그 당시 왜 흔히 말하는 존버라는 용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시점이 제일 안 좋았어요. 가장 긴 빙하기의 시작에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한 2015, 16, 14년에 발견하셨으니까 네. 쭉 빙하기였다가 3년 가까이 빙하기였습니다. 네. 제가 사서 저는 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도 너무 흥분해서 3주 만에 분할 매수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평당가는 지금 생각해보면 50만 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네. 제가 완료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폭락해서 30만 원대로 주저앉았어요. 30만 원대로 주저앉아서 1년 반을 갔죠. 좀 힘드셨겠네요, 나름. 1년 반을 갔는데 그때 우리 큰딸이 그 예술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누구나 다 들으면 아는 쟁쟁한 예술중학교를 그때 들어가서 우리 너무 신동났다고 너무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때 빙하기였어요. 아니 그럼 근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요. 게다가 가장 예술 중에서 비싼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시를 치러야 돼요. 고등학교를 네, 가야 네. 되니까. 그때가 이제 2016년. 그래서 우리 아내가 거의 저한테 그걸 뭐 거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을 회복하자마자 팔라고? 저희 아내가 가져갔어요. 그 레슨비를 주기 위해서 네. 바이올린 3개. 네, 그래서 20개를 개당 50만 원에 네. 1000만 원에 제가 네. 팔았죠. 20개를. 아. 그래서 레슨비를 줬죠. 그리고 우리 큰딸은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지금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와. 공대생이 됐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예술학교에서 갑자기 공대생으로. 네. 바이올린을 이제 진학 안 되고 바이올린 제가 그래서 바이올린 세계에 우리나라 바이올린 업계에 비트코인 20개를 갖다 바쳤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유튜버에서 네. 뭐 조회수가 100도 안 되다가 네. 그 얘기 때문에 떴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아. 우리 큰딸 덕분에. 나름 그래도 좋은 투자였네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죠. 네. 8억이나 가져갔지만 지금으로 한 10억 갖고 간 거죠. 근데 그러네요. 지금 시세로 네, 하면. 네. 와. 제가 최고로 바이올린에 많이 투자한 학부모입니다. 그 당시, 그러네요. 비트코인 20개를 팔았다. 네. 지금으로 치면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원화로 지금 한 5,800만 원. 네. 12억인가요? 6천만 원이면. 와, 그렇죠. 네. 와, 비싸다. 근데 앞으로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제 느낌으로는 한 50억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기계공학 전공하는 그 딸의 그 취미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니까 딸한테 할 수 있는 투자네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당시에 그렇게 또 비트코인 20개를 파셨고,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어쨌건 또 여유자금 생기시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신 거고. 저는 사실 비트코인 잘 안 삽니다. 그럼 뭐 사세요? 그때 사놓고 계속 쓰면서 지금까지 왔죠.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팔고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1월 11일에 네. 우리 비트코인 업계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왔었어요. 현물 ETF 네, 승인이 돼서 승인. 그걸 우리나라 아침에 네. 알았거든요. 네. 그러자마자 제가 샀죠. 이거는 폭등각이다 해가지고 6,300만 원에 2개를 샀습니다. 6,300만 원이요? 네. 네. 그리고 5,300만 원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뉴스를 아침에 이게 하니까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그 현물 ETF 승인 난다, 안 난다, 뭐 그전에 또 해킹 당해가지고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시세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이참에 좀 한번 사볼까 이제 했는데 이게 너무 요동치니까 또 이게 선뜻 손이 안 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샀어요? 다른 걸 샀죠, 또. 다른 거. 다른 거. 이던 아발란체 샀어요. 왜냐면 또 보니까 막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아발란체를 사봤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또 중요한 질문 이거야.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나면 네.
이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 시세가 더 날 거다라는 네. 분들도 있었고 네. 또 반대로 왜 그런 격언 있잖아요.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경험처럼 그렇죠. 아니다 이제 그게 좀 선반영 된 거다 사실 그게 시세에 그래서 더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교수님은 당연히 저는 장이 전자니까 제가 6,300만 원에 2개나 샀죠. 그치, 폭등할 네. 거라 생각했으니까. 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기관한테 내가 돈을 맡기고 그 기관이 저를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사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단지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그게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그동안에 이런 펀드가 많았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펀드가 그레이스케일의 펀드였는데 300억 달러를 모았어요. 네. 그걸 이제 ETF로 전하는 과정에 다른 10개의 ETF 상품들은 자본이 순유입이 일어났는데 네. 여기서는 순유출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수수료가 비쌌거든요. 1.5%나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순유출이 되고 딴 데서는 순유입이 되는데 이게 파는 거는 즉각 파는데 사는 거는 이제 주말 끼고 다음날 사야 되고 이러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스토리였고요. 네.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주, 4주 동안 순유입이었거든요.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ETF를 통해 가지고 10억 달러 정도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뭐 사실 한 20%까지 폭락했다가 회복을 네. 좀 했는데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면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심리적인 게 작용이 되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약간 좀 세력들이 이제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좀 심리적으로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뒤흔들고 털어버린다. 그렇죠. 왜냐하면 싸게 사야 되거든요. 아. 네. 결코 비싸게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사실은 사야 돼요. 네.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오히려 거죠. 시세가 좀 떨어질 때 그렇죠. 뭔가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사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